88 시니어 건강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의학을 57년간 연구하고 진료해온 정영우입니다. 병원 현장에서 수천 명의 중장년과 노년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예전 같지 않아 아무래도 나이 탓인가 봐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이 말들이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73세 이정근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매일 지팡이에 의지하고 혈압약만 6가지를 복용하셨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무릎과 허리 통증 때문에 외출조차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단백질 섭취 습관을 바꾸신 이후로 그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백질 부족이 몸에 주는 위험 신호는 물론 약보다 강력한 단백질의 5가지 효과와 57년간 수많은 환자들이 직접 체험한 단백질 건강 루틴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놓치면 당신의 건강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클릭 한 번으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이제 단백질이 어떻게 당신의 몸을 지키는지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운이 없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건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걷고 움직이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혈액을 온몸으로 밀어주는 펌프 역할도 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며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평균 1%씩 근육량이 감소하고 60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률은 정상 근육을 가진 노인보다 2.3배 더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심장에 부담이 커지면서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함께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쉽고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한번 골절되면 회복하는데 평균 6개월 이상 걸리고 그 사이에 폐렴이나 치매 등 2차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이 모든 출발점이 바로 단백질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매일 새로운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을 채우지 못하면 몸은 스스로의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즉,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내 근육을 깎아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서 휘청이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릎이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 얼마나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식단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중장년층 이상이라면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5kg이라면 하루에 약 8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음식으로 바꿔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계란으로 따지면 약 12개, 닭가슴살은 300g 이상을 매일 먹어야 하죠.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준의 절반도 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입맛이 줄고 치아나 소화 문제로 단백질 음식을 기피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만성 단백질 부족 상태에 빠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단백질 부족이 근육뿐만 아니라 혈관, 혈당, 뇌 기능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몸이 무겁고 힘이 없고 자꾸만 피로한 이유. 생각보다 단백질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위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본 자재이자 에너지를 만들고 회복을 촉진하고 노화를 늦추는 핵심 물질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단백질이 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실제 혈압이 낮아진 사례까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는 이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관 탄력 저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백질은 혈관을 탄탄하게 지키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산화질소가 바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딱딱해진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막힌 수도관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비슷하죠.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체중 1kg당 1.2g 이상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은 그보다 적게 먹은 사람에 비해 혈관 탄력성이 평균 15%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이 탄탄해지면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같은 질환의 위험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약 복용량도 병원 방문도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박경숙 어르신은 단백질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혈압이 155에서 130으로 내려가고 계단 오를 때마다 느끼던 숨참과 두근거림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의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단백질이 당뇨와 혈당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0세 이후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피곤함, 손발 저림, 식후 졸림 같은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걸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 스파이크, 즉 식후 혈당 급상승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반복되면 당뇨병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이 왜 중요한 걸까요?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은 먹는 즉시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만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며 혈당의 급등을 억제해 줍니다. 게다가 단백질을 식사에 포함하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과식을 막을 수 있어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대로 먹으면 혈당 상승을 최대 30% 이상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0세 최정훈 씨는 공복 혈당이 140, 당화 혈색소가 7.5였는데 식사 순서를 바꾸고 단백질 섭취를 늘린 뒤 4개월 만에 혈당이 110으로 떨어지고 약 없이도 혈당이 안정됐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단백질이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니라 혈당, 체중, 식습관까지 조절하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단백질이 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억력과 치매 예방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뇌 건강, 특히 기억력과 치매 예방에도 깊이 관련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감퇴를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도 단백질은 필수입니다. 우리 뇌의 약 70%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에서는 단백질이 신경세포 생성과 회복에 직접 사용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때 재생되지 못하고 집중력 저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음, 깜빡거림 등 인지 기능 저하 증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중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35%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4세 장인수 어르신은 최근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고 며느리 이름이 가끔 헷갈릴 정도로 기억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단백질과 오메가3 항산화 식품을 함께 섭취하며 식습관을 바꾼 지 6개월 만에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17점에서 25점으로 상승했고 가족들도 대화가 훨씬 또렷해졌다고 느낄 정도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 섭취 시간대입니다. 뇌세포는 주로 밤에 재생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단백질이 기력을 회복하고 만성 피로를 개선하는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져요. 이런 말 혹시 요즘 자주 하시지 않나요? 기력이 떨어지고 일상이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 그것도 단백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일 뿐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많고 활발하게 작동해야 우리는 하루 종일 기운차고 생기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이 물질들은 기분, 집중력, 활력과 직결되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며 아무 의욕이 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62세 정병기 씨는 오후만 되면 눈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살펴보니 체중 대비 절반도 못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후 달걀, 두부, 생선, 우유 등을 하루 3끼에 나눠 드시도록 식단을 조정하고 간단한 산책 후에 단백질을 챙기도록 권유했는데 불과 2달 만에 하루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말 기운이 돌아오니 예전처럼 운동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활력을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단백질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천법이니 꼭 함께 확인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단백질의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정확한 섭취량을 지키세요.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7,290g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 3끼로 나눠 드시는 게 흡수율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섭취 타이밍을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2가지입니다. 아침 공복 시와 운동 후 30분 이내입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혈당과 에너지 조절이 쉬워지고 운동 직후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 회복 속도가 최대 300까지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의 황금 비율을 지키세요. 식물성 60%, 생선 30%, 기타 동물성 10%가 이상적입니다. 이 비율은 혈관 건강, 뇌 기능, 면역력 유지까지 고려한 구성입니다. 네 번째, 고나트륨 가공육과 인스턴트 단백질 식품은 피하세요. 소시지, 햄, 베이컨처럼 나트륨과 방부제가 많은 제품은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천연 식재료에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물을 함께 드세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그 대사 과정에서 수분이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하루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를 지키기만 해도 단백질의 효과는 2~3배 이상 올라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루틴을 실천한 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놀라운 변화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위에서 알려드린 단백질 루틴을 실제로 실천한 어르신들의 변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70세 김종태 어르신입니다. 평소 혈압약을 3가지나 복용 중이었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어지럼증을 느껴야 했습니다. 식사도 대충 단백질이 뭔지도 관심 없으셨죠. 그런데 루틴을 실천하며 하루 3끼 식사에 반드시 단백질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히 아침 공복에 달걀과 우유, 점심엔 생선, 저녁엔 두부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복용하던 약을 1가지 줄이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비실비실했는데 요즘은 산책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에 사는 74세 여성 강미순 어르신입니다. 최근 기억력 감퇴가 심해져 물건 둔 곳을 자꾸 잊고 전화 통화 내용도 흐릿하게 기억나 치매 초기인가 걱정이 크셨습니다. 단백질 루틴과 함께 블루베리, 견과류 등 푸른 생선을 식단에 포함시키고 매일 저녁 6시 이전에 단백질 식사를 챙기도록 도와드렸습니다. 3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5점이나 올랐고 가족들도 엄마가 다시 또렷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섭취는 근육을 넘어서 혈관, 뇌, 기력,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회복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단백질 루틴 실천 전후로 몸에 나타나는 5가지 핵심 변화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례가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입니다. 지금부터는 단백질 루틴을 실천했을 때 몸에 실제로 나타나는 5가지 핵심 변화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변화들은 수많은 연구와 임상 사례를 통해 입증된 내용입니다. 첫째, 근육이 회복되고 체력이 올라갑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중장년층에서는 그 효과가 훨씬 더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단백질 섭취를 시작한 2주 차부터 기지개를 켤 때 힘이 더 실리고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다는 체감이 옵니다. 둘째,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이 유연해집니다. 단백질 속 아르기닌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줄이거나 약을 쓰지 않고도 수치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했을 때 이 효과는 더 뚜렷해집니다. 셋째, 혈당이 조절되며 당뇨 위험이 줄어듭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다르게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눈에 띄는 혈당 변화가 나타납니다. 넷째,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뇌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지며 단백질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유지하고 재생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녁 단백질 섭취가 뇌 건강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째, 피로가 줄고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 체내 에너지 생산을 촉진합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오면 만성 피로, 무기력, 졸림 같은 증상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이 5가지 변화는 단기간에도 느껴지지만 꾸준히 실천할수록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단백질 루틴을 실천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세요. 단백질이 건강에 좋다는 건 분명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실천하면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백질 루틴을 실천할 때 꼭 주의해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많이 먹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고
단백질 보충제나 고기만 과도하게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고 오히려 소화장애나 속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중에 맞는 1.2g, 1.5g kg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둘째, 한 끼에 몰아서 먹지 마세요.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나눠 섭취해야 근육 합성과 흡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 2개, 점심엔 생선 한 토막, 저녁엔 두부나 콩 반찬을 포함하는 식으로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보충제만 의존하지 마세요. 단백질 보충제는 식사 대용이 아니라 보조수단입니다. 자연식품에서 섭취하는 단백질이 아미노산 구성과 흡수율 면에서 훨씬 더 균형 잡혀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이나 당이 첨가된 보충제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넷째, 수분 섭취를 반드시 병행하세요.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 부족 상태에서 고단백 식사를 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이 쌓일 수 있습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4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켜도 단백질 루틴은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단백질 섭취에 적합한 하루 식단 예시와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기본 식단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단백질 루틴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루 식단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식단은 특별한 재료 없이 집에 있는 기본 식품들만으로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단, 달걀 2개, 따뜻한 우유 1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1줌. 이 조합은 공복 상태에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공급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오전 내내 포만감과 집중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점심 식단, 등푸른 생선 구이 또는 닭가슴살, 삶은 채소 또는 나물, 현미밥 반 공기. 점심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복합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구성해 오후 에너지 유지를 돕고 혈압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저녁 식단, 두부 반모, 콩나물국 또는 된장국, 나물 반찬 2가지. 저녁은 과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단백질과 미네랄을 공급해 뇌세포 회복과 숙면을 돕는 식단입니다. 잠자기 3시간 전까지 식사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식 제한, 오후 블루베리와 그릭 요거트, 밤늦은 시간엔 피하는 것이 좋음. 블루베리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그릭 요거트는 소화에 부담 없이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이 식단은 식물성 60%, 생선 30%, 기타 동물성 10%의 비율을 지키면서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단백질 식단과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더욱 커지는 간단한 운동 루틴과 실천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몸은 변화하지만 가벼운 운동을 함께 실천하면 그 효과는 2배, 3배로 커집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무리한 운동보다 짧고 규칙적인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단백질 흡수와 근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본 운동 루틴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스트레칭. 잠에서 깬 직후 5분 정도 가볍게 몸을 쭉쭉 늘려보세요.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며 하루가 훨씬 가볍게 시작됩니다. 특히 어깨, 종아리, 허벅지를 중심으로 쭉 뻗는 동작이 좋습니다. 두 번째, 걷기 운동.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집 앞 골목, 공원, 마트까지 가는 길도 걷기 운동이 됩니다. 꾸준한 걷기는 관절과 근육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해 단백질로 생성된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계단 오르기 또는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 대신 방 안에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하체 근육을 자극하면서도 무릎에 부담이 적고
심폐 기능과 균형 감각까지 향상됩니다. 하루 10회씩 23세트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하루 15분 내외로 가능하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백질 섭취 후 30분 이내에 가볍게 움직이면 근육 합성률이 높아지고 피로감도 훨씬 줄어듭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모든 실천을 꾸준히 지속한 분들의 3개월 후 변화를 사례 중심으로 생생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단백질 식단과 가벼운 운동을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변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진짜 큰 변화는 지속적인 실천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용인의 72세 강병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초기 고혈압과 근감소 진단을 받으셨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백질 섭취 루틴과 식물성 중심 식단, 아침 스트레칭과 10분 걷기만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혈압은 안정되고 아침마다 눈이 더 빨리 떠지고 경로당 활동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전북 정읍에 사는 69세 이만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혼자 사시며 기운이 없어 거의 집에만 계셨는데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신 뒤부터 식욕이 좋아지고 기분도 훨씬 밝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한 번 동네 산책을 나가고 사람들과 마주 앉아 대화하는 시간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인천에 사는 66세 김정혜 어르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우울해 하시던 분이었는데 식사 순서와 단백질 루틴을 지켜낸 결과 4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약물 없이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몸이 바뀌고 나니 생각과 생활이 따라 바뀌더라. 단백질은 단지 영양소가 아니라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단백질 루틴이 몸과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핵심 요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핵심 요점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루틴은 단순한 식사 관리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생활 건강법입니다. 첫째,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 기본 재료입니다. 근육이 유지되어야 기력이 생기고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둘째, 단백질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셋째,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당뇨 예방과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단백질은 뇌세포 재생에 관여해 기억력 유지와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단백질은 기력과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특히 운동 후 섭취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모든 효과는 복잡한 처방이나 고가의 보충제가 아닌 하루 3끼 식사와 물 한 잔, 가벼운 걷기 습관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냉장고를 열고 달걀, 두부, 생선, 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3개월 후 그리고 5년 후에 당신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약 없이, 수술 없이 건강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루틴, 그 시작은 단백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백질 루틴을 꼭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단백질을 놓치면 하루하루 내 몸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챙기면 몸이 버티고 기운이 돌고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88시니어 건강쇼는 앞으로도 근거 있는 건강정보, 실천 가능한 노후 관리법을 정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